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오늘은 그 공공기관 그 전산직 채용 인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거에 대한 그냥 대표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지원하실 때 인원이 엄청 적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적다 보니까 지원하기에 꺼려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적게 뽑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길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공기관 공무원도 똑같아요. 근데 공무원보다는 공공기관 좀 더 심한데 기획재정부가 있잖아요. 재정부, 기획재정부인가요? 기재부, 그 기재부라고 하죠. 여기에서 그 신입사원, 그다음에 경력직 등 인원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하고 뭐 경력직 인원을 관리하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실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신입사원하고 경력직하고 뭐 퇴직자하고 뭐 이런 거를 통계치를 내요. 그리고 인원을 관리합니다. 왜 인원을 관리하냐 하면 그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에 뭐 매달 얼마 얼마 얼마, 뭐 매년 얼마 얼마 얼마, 뭐 향후 뭐 3년 얼마 얼마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그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 신입사원을 늘리려면 늘리려면 그리고 신입사원의 좀 뽑는 경향을 좀 파악하고 싶다 하면 공공기관의 신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신사업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좀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 됩니다. 정책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면서 공공기관의 채용이 인원이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을 거예요. 뭐 인턴도 많이 뽑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뭐 사무나 이런 그런 행정직들만 늘었지 실제 전산직을 늘은 거를 봤었나요? 전산직이 더 많이 늘어났다. 예. 전산직이 뭐 그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뭐 한두 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만 6명, 뭐 20명, 뭐 30명 이렇게 뽑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전산직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하여튼 공공기관의 기획재정부에서 신입사원 경력직 등 인원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도 관리하는데 이제 매년 요구를 해요. 그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로 보면 공공기관이면 뭐 인사 쪽 관련 인사부서가 되겠죠. 인사부서가 되겠죠. 기획재정부로 퇴직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향후 충원 인력이 몇 명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요.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약간 좀 정치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기관에 그 인원이 축원이 된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걸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뭐 사무 몇 명, 뭐 행정 몇 명, 뭐 경제 몇 명, 그다음에 뭐 전산 몇 명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공공기관 내부 자체적으로는 정리를 해놨을 쯤에 해놨음에 불구하고 그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때는 그냥 A 공공기관 필요 인력 땡땡땡 이렇게만 알려줍니다.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너희 너무 많으니까 80명으로 줄인다. 80명으로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라. 그리고 이제 그 재정에 대한 거는 이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80명이 뽑죠. 80명 뽑으면 A 공공기관에서 각 그 대표하는 그 장이 있어요. 뭐 사무를 총괄하는 그게 뭐 있고, 뭐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뭐 경제를 총괄하고, 뭐 전산 총괄, 이게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나눠 먹기. 그러면 80명의 공공기관이 할당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제 막 경제하고 경영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시다시피 금융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금융권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뭐 한 예로 들면 뭐 공항이라고 하면 공항은 거의 복합적인 서비스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도 이제 실제 그 경영하거나 경제 쪽이나 뭐 그런 시스템 쪽보다는 실 사무 쪽이 좀 힘이 세요. 사무 쪽이 힘이 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공공기관 자체가 공무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어떻게 뭐 행정 처리를 하는 행정 업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명이 할당되면 기존의 사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는 한 예로 들면 기존에는 100명을 하던데 뭐 사무 50, 행정 뭐 20, 경제 20, 전산 10이잖아요. 근데 80명이 할당이 되면 거의 이렇게 갑니다. 사무 50, 행정 20, 그러니까 70명이잖아요. 그러면 경제 뭐 8명, 뭐 전산 2명,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 채용 인원은 아시다시피 50, 20, 8,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적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 전산직이 또 인원이 적어요. 공공기관에서 인원이 적고 그 파일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특수 직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뭐 사무 쪽이나 행정 쪽이나 그래서 약간 좀 정치적인 논리를 펼치는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사무과 행정 쪽은 거의 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보고서도 잘 쓰고 어떤 그런 경영이나 회사의 경영이나 그런 방침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루트를 짜는 거잖아요. 근데 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산이 뭐 IT를 이끈다고 해서 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사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IT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전산이 위주가 돼가지고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는 전산이 위주가 돼가지고 다 이끌잖아요. 뭐 카카오뱅크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 뭐 어떤 암호화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사무에서 그 행정 처리만 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공공기관 전혀 반대입니다. 사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사업을 하자. 신사업을 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뭐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 자, 전산이 니네들이 해봐라. 하면 그 사무에서 당연히 기획해서 뭐 이것저것 해서 전산 쪽에 넘겨주면 전산 쪽에서 그거를 업무를 처리해요. 당연히 그 상급기관, 그 유관기관에서 당연히 제시하는 문제가 사무를 통해서 전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전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신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하면 사무를 거쳐서 전산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뭐 어떤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시스템이 있어요. 100억짜리. 근데 사무는 잘 몰라요. 이거 100억이 돼야 되는지 뭐 50억이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비전공자니까 뭐 이 코드 짜는 거 뭐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건 뭐 20억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20억을 그냥 전산 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전산은 그런 2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신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고도화한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이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래서 채용 인력이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사업을 하는데 전산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엄청 요구를 하죠. 솔직히 연멸 10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50명, 60명 막 이렇게 됐을 텐데 근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깎여서 들어오는데 그 깎여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뽑히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뭐 2명, 4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제 그 타겟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산직에 들어갈 운명이기 때문에 뭐 인원 채용에 뭐 이쪽 인원 많다, 이쪽 인원 적다, 막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산 그 인원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뭐 A라는 공공기관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거의 보면 어떤 그런 국가 기반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하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 뭐 KDB, 뭐 산업은행, 뭐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띠는 은행들이 있고 또 공항도 보면 인천공항, 뭐 그 보면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있죠. 그리고 뭐 철도 같은 경우에도 철도공사, 그리고 지역에서 각각 운행하는 그런 뭐 도시철도공사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사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A 기업에 가기 위해서 타겟을 잡지 마세요. 타겟을 잡지 말고 그런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반시설 산업군? 산업군? 산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군에 일할 건지를 생각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너무 적게 뽑기 때문에 A라는 기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만 팠어요. 예를 들어서 A기관. 근데 A기관이 채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기반시설 산업군이나 뭐 그냥 금융, 뭐 나는 금융권 갈 거야. 나는 나는 뭐 도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뭐 블록체인에서 사업을 한다 하면 그 블록체인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금융 쪽 보니까 블록체인을 하는데 옆으로 가니까 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체포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또 옆에 또 보니까 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상 그런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넓어지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다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사 인원이 적지만 어떤 기업에 대해서 타깃을 잡기보다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기반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널찍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합격 확률도 높아지고요. 배경 지식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런 배경 지식 공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에 갔어요. 면접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한국은행하고 교류가 있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고난이도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 가서 어떤 시스템 있는지만 보는 거지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산업은행에서 면접을 볼 때 한국은행의 케이스를 들어서 면접에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이득이 되겠죠. 얘가 이런 것도 안 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산업군으로 그 폭을 좀 넓히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필기 공부도 하죠. 필기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전산직이 인원이 적은 거예요. 예, 이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인사처,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제 경영 이런 거 보면 다 문과죠. 전산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직종입니다. 예. 그런 이제 직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바람을 많이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예. 또 이게 100%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뭐 지금 코스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인가요?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아예 IT를 기반으로 하는 데는 좀 그럴 수도 있어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한 95%는 맞을 거예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직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 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좀 야근을 좀 해요. 예. 야근을 좀 해요.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고 진짜 업무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전산이 적게 인원을 많이 뽑고 그게 쌓여가다 보니까 일은 엄청 많아지잖아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뭐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고 그거를 융합하려고 은행권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그런 인재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IT 엄청 많이 뽑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뭐 우리은행, 뭐 A은행, 뭐 B은행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요새 전산직을 많이 뽑을 겁니다. 뭐 디지털 IT 직군이라고 해서 뭐 엄청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뭐 사무에서도 일반 경영에서도 뭐 전산직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더 뽑고 하여튼 이거는 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예, 연휴 지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노력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예, 많이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